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겨 살아보니 인생이란 결국 나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가는 끝없는 수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살아가며 평생을 헌신하죠. 특히 손주들에 대한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노인들에게는 다시 없을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고 공간에도 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예뻐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물건을 노인의 방에 하나둘씩 들여놓곤 합니다. 어머니, 애가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해요. 아버님, 이 장난감 잠시만 여기 둘게요 하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노인들의 건강과 정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년의 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지나온 삶을 관조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노인에게는 노인만의 기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적의 기운, 즉 정기증애라고 부릅니다. 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폭발하는 생명력, 즉 생기성의 덩어리입니다. 이 생기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정적인 안식이 필요한 노인의 공간에 무분별하게 침범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장난감 3가지는 절대로 노인의 침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풍수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인지, 기능과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품위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손주 물건이 방에 있으면 적적하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타인의 흔적을 내 침실에 채우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으면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어질러진 방에서 우리는 결코 깊은 사유에 잠길 수 없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실에서 혹은 아이들의 방에서 마음껏 나누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고르는 그 침실만큼은 온전히 당신의 기운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머릿맡에 손주의 인형이나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이 왜 당신의 기력을 빼앗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손주들의 물건을 우리 방에서 치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결코 아이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제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계적인 소음을 내는 전자장난감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들을 보면 참으로 화려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로봇이 말을 하거나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니지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활기찬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 노인들의 뇌와 영혼에는 치명적인 자극이 됩니다. 우리 노년의 신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정교해집니다. 시력은 침침해지고 청력은 예민해지며 심장의 박동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는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닮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아이들의 장난감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어 고요히 하루를 정리해야 할 시간에 구석에 놓인 인형에서 갑자기 기괴한 소리가 나거나 불빛이 반짝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노인의 신경계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젊은이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그 잔상이 남죠.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소음들은 우리 마음속에 고요한 우물을 흙탕물로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이 필요한데 기계가 만들어내는 가짜 소리들이 그 귀한 시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충돌도 존재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곧 에너지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산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정막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잡음이 끊겨야 비로소 우주의 이치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자 장난감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소리는 자연의 섭리와는 정반대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노인의 방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위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나이입니다. 손주들이 노는 동안에는 그 소란함마저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쉬어야 할 방 안으로까지 그 기계적인 소음을 들여오는 것은 스스로를 소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의 방은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자신의 낮은 숨소리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정신으로 내일을 맞이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손주가 방에 두고 간 노래하는 인형이나 시끄러운 자동차 장난감이 있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거실로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손주를 덜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그 아이들을 더 깊고 넓게 안아줄 수 있는 법입니다. 소리를 비우고 정적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품이 있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더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줄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은 기괴한 형상을 한 인형이나 로봇 혹은 공격적인 모습을 한 장난감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눈이 지나치게 크고 날카롭거나 몸이 조각조각 나뉘어 무기를 들고 있는 로봇 혹은 괴물 같은 형상을 한 인형들이 참 많더군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도구일지 모르나 우리 노인들의 방에 이런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에 흉하다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시각적인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기력이 쇠해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주변 사물의 형상에서 발산되는 기운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옛 사람들은 사물에도 저마다의 기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도자기를 곁에 두면
마음이 온화해지고 날카로운 칼이나 창을 가까이 하면 마음속에 살기가 돋는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이고 기괴한 모양의 장난감들이 내 침상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뿜어내는 날카롭고 불안정한 기운은 우리 노년의 평온해야 할 심신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밤, 잠에서 깨어 어스름한 불빛 속에서 그런 형상들을 마주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의 뇌는 젊은 시절만큼 명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마주친 괴물 인형이나 날카로운 로봇의 실루엣은 무의식 중에 공포감을 유발하고 심박수를 높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충격들이 반복되면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감을 고착화시킵니다. 노년의 삶이란 모름지기 선하고 온유한 것들을 곁에 두어 마음을 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적인 물건들이 내 안식처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어찌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의 장난감은 미완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폭발적인 성장 에너지가 담겨 있지요. 반면 노인의 방은 완성과 수렴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마치 가을의 들판이 수확을 끝내고 고요히 겨울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난 얼굴을 한 로봇이나 기괴한 인형들은 그 수렴의 에너지를 방해하고 자꾸만 밖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이는 기력을 보존해야 할 노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저는 가끔 제 방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말이지요. 우리 노인들은 이제 물건 하나를 곁에 두더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말을 거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주들이 두고 간 무서운 가면이나 전투용 로봇이 있다면 그것들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용기의 상징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평화를 뺏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방안을 부드럽고 따뜻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나무로 된 가구, 은은한 질감의 침구,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화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기괴한 형상들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그 고요하고 순한 공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맑아져야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보이고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방을 공격적인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히 당신의 인자한 성품을 닮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 구석구석에 방치된 부서진 장난감 조각이나 먼지 쌓인 자질구레한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너그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침실에 굴러다니는 레고 조각 하나, 머리카락이 엉킨 채 던져진 인형, 짝을 잃어버린 장난감, 기차바퀴 같은 것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체된 기운, 즉 체기재해를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품격이 결정됩니다. 저는 평생을 철학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주변이 정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어지럽고 병약한 이들의 주변은 항상 무질서합니다. 특히 노인의 방에 아이들의 부서진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 방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삶의 주도권을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내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서진 장난감은 죽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온전한 형태를 잃어버린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 또한 분산되고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들은 과거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맑아야 하는데 어질러진 장난감들 사이에서 생활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나도 이제 쓸모없어졌다거나 내 공간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노인 우울증에 보이지 않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치울게요. 그냥 두세요.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어수선함을 감당하는 것은 그 방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우리 노인들입니다.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혹은 손주를 향한 미안함 때문에 그 불편함을 견디지 마십시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우리 노인들에게는 자신을 대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방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먼지와 잡동사니는 복을 막고 병기운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물건에 가로막히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액순환과 기혈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50대, 60대를 넘어 80대에 이르면 우리 몸은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야 비로소 신체의 자생력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방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발에 걸리는 손주의 장난감 파편이 있지는 않습니까? 책상 밑이나 침대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힌 물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집어드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보내거나 쓸모를 다했다면 미련 없이 처분하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십시오. 텅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이야말로 우리 노년에게 가장 필요한 보약입니다. 비움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 주변을 가볍게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으로 가득 찼던 방을 다시 당신의 향기로 채우십시오. 정갈한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고요히 자신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멋과 여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삶을 대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위대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3가지 장난감을 치워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에서 나와 타인,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뒷방으로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선언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손주들이 내 방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장난감을 어지럽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곳은 할아버지의 공간이란다. 이곳은 할머니가 기도하고 쉬는 거룩한 곳이란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공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교육이 되고 우리에게는 흐트러진 기운을 모으는 수행이 됩니다.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면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무게감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갈함과 절제에서 나옵니다. 방 안에 아이들의 물건을 치우고 그 자리에 내가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내가 아끼는 붓 한 자루, 혹은 정성스럽게 키우는 난초 하나를 두십시오. 그렇게 내 방이 나의 취향과 나의 철학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할 공간이 없을 때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으면서도 참으로 깁니다.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단한 명예나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하는 내 방의 맑은 공기와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고요한 평온함입니다. 손주들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거실에서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소음과 혼란을 문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제 방을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았지만 손때 묻은 책상, 정갈하게 정돈된 침구,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제 방의 주인입니다. 그 소박한 공간이 저를 100년 넘게 지탱해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방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흔적을 정리하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고요한 성소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선물입니다. 방을 비우고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삶의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점점 더 순수해지고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정갈한 방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휴식하며 남은 생의 매 순간이 은은한 향기처럼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